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구 경북 TK 지역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처음으로 TK 지지율 50% 선이 무너졌고 이 지역 젊은 층의 지지율은 전국 단위 조사보다 낮았습니다. 대구 경북의 차기 지도자로 야권 인사가 선택되는 이변도 있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진행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대구 경북 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미만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지율 내역을 좀 보시겠습니다. 일반인과 여론주도층으로 나눠서 분류했는데요. 우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49.5%, 여론주도층은 이보다 조금 낮은 48.1%였습니다. 그리고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26%였는데요. 여론주도층은 이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호적인 평가가 높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50% 선이 처음으로 붕괴됐다고는 하지만 지지율이 30%대까지 내려앉았던 전국 단위 조사들보다는 확연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철벽 지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연령대별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한눈에 봐도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각각 23.3%, 31.9%로 상대적으로 최근 발표된 지지율보다도 낮습니다. 반면에 50대 이상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확연하게 높은데요. 특히 60대 이상은 70% 이상의 절대적으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대구 경북 지역의 차세대 리더로 야권 인사가 선정됐군요. 네, 지난 총선 때 대구 경북 지역에서 40%대의 표심을 얻었던 김부겸 전 민주연합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은 지금 보시는 대로 11.3%였고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대권주자로도 언급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대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의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는 역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위를 차지했군요. 네, 반기문 사무총장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의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에서는 계속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식을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이라든지 교황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반기문 총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첫 일정으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1년 전 오늘도 반 사무총장과 신년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박 대통령입니다. 이를 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 반 사무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미리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대화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것이었고요.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협조 요청 그리고 반 총장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해서 반 총장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더니 이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물론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사무총장으로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지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문제, 이른바 십상시 문건 수사는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오늘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할 때 십상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오는 5일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돌이켜보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인사 개입 여부, 그리고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 여부 등은 말 그대로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앞서 정치권 중계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비서실 시무식에서 그러니까 충성을 강조하고 개혁의 선봉장이 되자고 격려하고 기강을 잡은 건 역시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사 결과 발표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벌 총수들을 가석방하자 이런 주장이 연초에도 또 나왔군요. 네, 오늘 오후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가 재벌 총수의 가석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업인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기업인 가석방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자 외신에서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재벌 의존증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우선 지난달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언급한 데 이어서 청와대가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 전가이자 암묵적인 허가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과거에도 재벌 가석방은 법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왔다. 박 대통령 역시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재벌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자원외교 실패 문제, 결국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군요. 네, 감사원이 오늘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조 단위의 손실을 낸 하베스트사 인수건과 관련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사를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최대 2조 원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 책임을 물어서 강영원 당시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석유공사는 남은 투자 예산으로 현물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사원은 이 사안의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쌀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쌀에 관세를 아주 높게 매기면 수출을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외국의 반응이 예상대로입니다. 한국의 쌀 관세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군요. 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4개국이 WTO 측에 한국의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13%로 책정되어 있는 관세율을 200% 내외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WTO가 4일까지는 휴무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안은 빨라야 5일 이후에나 한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의제기 국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200을 했으니까 좀 그 중간에서 어딘가에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최종 협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관세율 합의를 이뤄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각각 2년 그리고 5년이 소요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면 한국 쌀 시장에 대한 협상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예,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진행했습니다.